주식이나 비트코인으로 투자해서 돈을 날려버리면 날려버린 금액을 예전에는 청산가치 나의 재산으로 삽입해서 변제금을 산정했는데 날린 것으로 그냥 끝내겠다 이 뜻입니다. 예, 여러분들 그 영상 찍는 게 6월 30일이거든요. 2022년 6월 30일. 친구들하고 술 먹는데 이제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서울회생법원에서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겪은 손실금에 관한 처리를 해서 개인회생 지원에 나선다. 서울회생법원에서. 그래서 얼른 사무실에서 출근하자마자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서울회생 보도자료하고 거기에 따른 실무진칙을 서울회생부에 제정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 이제 제 생각을 살짝 엎어서 말씀드릴게요. 서울회생법원에서 2022년 6월 28일 보도자료하고 그 준칙에 관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언제부터 시행하냐면 2022년 7월 1일, 그러니까 오늘 영상 촬영하는 내일부터 시행하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보도자료를 보면 가상화폐 등 투자 실패로 인한 20, 30대 청년층의 부채에 대한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고 개인회생 신청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 얼마 전에 뭐 비트코인 난리 났잖아요. 그 다음에 그 주식 완전히 지금 반에 반토막 났잖아요. 이제 거기에 대한 것을 회생법원에서 지금 미리 예측을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는 채무자들의 경제적 파탄 및 도산 신청 사건 수가 폭증할 것으로 예측한다. 해서 서울회생법원에서 개인회생 실무 개선 TF를 구성하여 여기에 대해서 살펴봤더니 쉽게 말해서 주식 및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은 현재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 이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해이 등을 이유로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무자가 변제하는 총 금액이 위 투자 손실금보다 무조건 만회한다는 논리로 채무자에게 제약을 가하고 있는 게 현재 실무다. 실제 여러분 이랬거든요. 청산가치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나의 재산이에요. 나의 재산. 근데 개인회생의 원리가 뭐냐면 3년에서 5년 동안 내가 가진 재산보다는 더 많이 갚아야 돼요. 그런데 예전에는 주식이나 코인으로 어떤 금전적 손실을 잃잖아요. 많이 잃잖아요. 내가 코인을 했는데 1억을 날렸어. 근데 예전에 각 지방법원은 한 두세 가지 형태로 그 잃었던 1억을 내 개인 재산으로 잡으라 합니다. 그러면 이 1억을 3년에서 5년보다 더 갚아야 하기 때문에 실제 어떤 보통 월급쟁이가 1억 이상을 갚아야 하는 월급으로는 안 되죠. 급여자들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이 안 되는 경우도 있었고 한 달에 내는 금액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개인회생법원이 생각하겠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주식이나 도박은 아닙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도박은 아니에요. 뭐 스포츠 토토 이런 건 해당이 안 돼요. 주식이나 비트코인으로 투자해서 돈을 날려버리면 날려버린 금액을 예전에는 청산가치 나의 재산으로 삽입해서 변제금을 산정했는데 청산가치 반영 안 하고 그냥 날리면 날린 것으로 그냥 끝내겠다 이 뜻입니다. 내가 1억을 잃었어도 그 1억을 내 개인 재산으로 반영 않겠다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회생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 준칙 408호 제정했어요. 하고 이거를 7월 1일부터 하겠다. 그 다음에 어떨 때부터 적용하겠냐? 아직 인가가 안 된 사람들한테도 적용하겠다. 그럼 아직 인가 안 나온 사람들이 주식 비트코인으로 청산가치 반영을 했다면 이거를 다시 수정해서 빨리 변제 계획안을 내셔도 됩니다. 왜? 아직 인가 안 된 사람들한테도 이걸 적용하겠다. 이 향후 뭐 예상 효과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를 하여 실패를 겪은 채무자들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그 투자 손실을 원칙적으로 변제에 고려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채무자에게 과도한 변제를 요구했던 기존의 개인회생 실무가 개선돼서 많은 20, 30대 채무자들의 경제활동 복귀의 시간이 한창 빨라질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회생부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 실무 준칙이 예전에도 여러 가지 개인회생에 문제점이 있어하고 서울회생법원에서 만들어도 지방법원에서 이거 무조건 이거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서울회생법원에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인데 각 지방법원은 여기에 구속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지방법원은 지방법원마다 원래 가지고 있던 그 룰대로 계속 할 수도 있고요. 여기에 이 준칙에 맞춰서 이렇게 다시 시행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신 분들은 이게 곧바로 무조건 된다. 아직 그렇게 말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예전에 이런 실무주식들이 지방법원에서는 인정 안 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었거든요. 주식 비트코인으로 채무가 많아진 것에 대한 구제인데 그러면 채권자 입장의 고려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 만약에 개인회생 신청한 채무자가 막 열심히 살고 막 이렇게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채무가 많아진 경우는 당연히 많이 이제 그 사람이 다시 갱생의 기회 주는 거는 그 누구나 동의할 겁니다. 허나 주식 비트코인은 사행성이잖아요.
쉽게 해서 주식 비트코인 도박이에요, 여러분들. 예전에 그냥 법원 도박으로 봤던 거예요. 도박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준다. 이런 제도를 만들어준다. 여기에 대해서 반감도 상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돈 빌려서 주식 비트코인에서 돈을 많이 왕창 따면 좋지만 돈을 왕창 잃었어. 그러면 또 개인회생에서 빨리 또 구제돼. 이런 도덕적 해이감도 상당히 일어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자리 잡을지는 저도 모릅니다. 저도 뭐 일개 어디 뭐 동네 법무사가 이런 큰 데에서 어떤 결정한 걸 가지고 제가 저의 생각을 잠시 말했을 뿐이지만 여튼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평가 같은 건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돼 있는 거고 다만 지방에 계신 분들은 이게 곧바로 적용될지 여부는 지켜봐야 됩니다. 물론 지방에서 개인회생을 처리하고 있는 법무사나 변호사 여러분들은 이런 거를 근거로 해서 이제 청산가치 반영 안 하고 이렇게 집어넣겠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 어떤 식으로 법원에서 나오는지는 한번 지켜보고 제가 다음에 또 영상을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